저는 이런 거를 되게 유심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주변에서 나도 그 회사 가볼까라 그러면 전 그런 거 말리는 거 당연하고요. 플러스 저는 그런 회사에는 투자하는 것도 한 번 더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은 미래 비즈니스를 위한 안내서 하트 오브 비즈니스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책의 부제는 미래의 비즈니스인데 오늘은 한번 반면교사 삼아서 과거의 적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적폐요? 네. 네. 좀 뭐랄까 적폐 기업에 대한 뭐 그런 안 좋은 기업의 예시 네. 이런 것들을 한번 되돌아보고자 하는데 네. 혜진님 조조스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나요? 그죠. 네. 네. 재밌게 보셨어요? 저는 중소기업을 다닌 적은 있는데 아. 완전 공감은 안 되는데 살짝 공감되는 걸 되게 재밌게 푸니까 엄청 공감되면서 좀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맞아요. 이렇게. 그 조조스 드라마 한 줄 평 중에 정말 기억에 남았던 게 네. 미생이 판타지면 조조스는 다큐멘터리다. 진짜로. 아 진짜로. 네, 되게 그래요. 사실 저는 상상스퀘어가 처음이자 마지막 직장이어서 네. 아직까지 다른 회사의 환경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솔직히 조조스 보면서 너무 황당했거든요. 아니 어느 정도냐면 뭐 예를 들면 면접 때 이렇게 막 질문을 하는데 뭘 시키나 봤더니 노래 부르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 재밌게 잘한다고 합격하고 또 그 다음에 승진 같은 것도 오늘부터 대리해. 그러니까 대리야. 바로 승진했대요. 그래가지고 개판이구나. 이거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에 이런 개판인 회사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 댓글이 다큐라고 혜진님도 공감된다고 그래서 이게 공감된다고? 이게 완전히 진짜 모든 회사가 그런 모습을 가진 게 아닌데 약간 그런 미묘한 것들이 딱 살아나니까 사람들이 엄청 반갑고 좋아하는. 사실 또 드라마다 보니까 그런 안 좋은 면들을 다 이렇게 좀 끌어안는 면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도 공감되는 건 사실이었다. 그래서 이런 회사에 다니는 분들이 많이 하소연하는 게 이 회사는 직원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구나. 이런 걸 느낀다고 많이 하소연을 하시는데 네. 직원들이 이런 느낌을 가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네, 이게 중요한데 직원들이 회사가 잘 되기를 바라질 않아요. 회사가 망하기를 바랍니다. 조조스에서도 딱 나오는 게 뭔가 회사가 잘 돼가지고 막 사업이 이렇게 막 벌어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짜증을 내죠. 일거리 많아졌다고. 그런데 그게 엎어졌어. 망해니까 직원들이 이제 좋아하고. 일거리 줄었네 하고 또 좋아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런 회사는 잘 될 수가 없구나. 그리고 네. 잘 되지 못하는 회사는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직원을 사람 대우 안 하는 회사? 저는 이직각이 세게 잡힌 회사라고 보고 그렇죠. 또 어떻게 보면 투자의 의미에서도 이런 회사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투자를 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하트 오브 비즈니스를 가지고 특히 이제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를 살펴보면서 망하는 회사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망하는 회사의 특징. 직원들에게 주인의식을 요구해요. 주인의식을 요구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쵸. 이게 주인의식이 아마 뭐 사장님이라든지 아니면 네. 좀 부장님들 이런 분들이 이제 직원의식을 가져야 돼 너희들이 막 이런 얘기 많이 해주시고 그러는데 예전에 백종원 씨가 이렇게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어떤 자영업자분께서 어떻게 하면 직원들에게 주인의식을 갖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백종원 씨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방법은 없는데요. 네. 그런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직원은 주인이 아니니까요. 주인이 아닌데 무슨 주인의식이 생겨요. 그리고 직원이 아닌데 왜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회사의 주인,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오너라고 얘기를 하죠. 이분들은 주인의식이 생겨요. 왜냐? 회사가 돈을 많이 벌면 자기가 그 돈을 제일 많이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직원들도 그럽니까? 회사가 돈 많이 번다고 월급이 늘어요? 아니요. 물론 성과금을 챙겨주는 회사도 있는데 사실 성과금하고 오너가 가져가는 돈은 자릿수가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주인의식을 갖는다는 게 좀 힘들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네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주인은 자율성이 높거든요. 네, 내가 회사의 오너고 사장님이야. 솔직히 출퇴근 시간 맘대로 하시는 사장님들도 계시거든요. 맞죠. 그런데 직원들이 그럽니까? 네, 출퇴근 시간 마음대로 하는 그런 직원 없잖아요. 물론 뭐 자율근무제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정책적으로 하는 거고 뭐 업무 시간 어느 정도 지켜야 되는 그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직원들은 사장님에 비해서
자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뭐 자율성이든 이렇게 성과든 주인의식을 아예 가질 수가 없네요. 아예. 네. 직원은 주인이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쵸. 그런데 왜 주인의식을 가지라고 하는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왜 그 직업을 가지셨어요? 물어봤을 때 아, 회사에 돈을 많이 벌어다 주고 싶어서요. 그런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이런 분들 없잖아요. 그쵸. 예, 그런데 무슨 주인의식 이건 전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가끔 보면 저 사람 진짜 자기 회사처럼 열심히 해. 이런 직장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들의 특징이 뭘까요, 그러면? 그분들의 특징은 자발적으로 주인의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 네. 사장님이 주인의식을 강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망하는 회사의 특징이 뭐냐? 주인의식을 강요한다. 예.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좋은 건데 그걸 사장님이 강요하고 부장님이 강요한다? 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면은 동기부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자발적일 때 얘기고요. 그걸 강요하는 순간 오히려 있던 주인의식도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강요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네. 주인의식을 요구하지 않고도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가요? 그 내용이 하트 오브 비즈니스 67페이지에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궁금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주인의식만큼 열정을 가지게 할 수 있을까요? 예. 당신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무엇인가? 기업 환경에서 자주 제기되는 질문은 아니지만 우리를 목적에 연결시켜주기 때문에 자주 제기할수록 큰 도움이 되는 질문이다. 베스트바이 직원들에게 이 질문을 생각해보라고 권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연휴 쇼핑 시즌이 다가오면 베스트바이 홀리데이 리더십 미팅이 열리고 2천여 명의 매니저들이 모인다. 이 미팅에서 당신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이제 핵심이 되었다. 그 질문의 답이 단순하고 인간적이라는데 나는 늘 놀란다. 자신을 움직이는 것이 친구, 가족, 동료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매니저들 중 한 사람은 자신을 움직이는 원동력으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셜리 할머니와 세상 곳곳을 둘러보는 것을 꼽았다. 한 지역 매니저의 원동력은 직원과 고객이 자신의 희망과 꿈을 실현할 수 있게 돕는 것이다. 한 인사 매니저는 사람들이 평소에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 이상을 해낼 수 있게 가르치고 개발하고 영감을 주는 것이 자신의 원동력이라고 했다. 베스트바이의 모든 사람에게 용기와 영감을 줌으로써 자신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떠올리게 하는 것이 별것 아닌 일로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일에 접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데 아주 중요하다. 들어보니까 저도 네. 일을 열심히 하고 싶어지는데요. 네. 이런 동기가 있다면? 이런 동기가 있다면 네.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네. 주인이 아닌 이상 주인의식을 가지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대신 사람들은 더 개인적이고 더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직장에 다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셜리 할머니와 여러 곳을 여행하는 게 좋아서 이거 얼마나 개인적이에요. 그런데 이걸 간과하고 직원들한테 주인의식만 부르짖으면 아 뭐래 뭐 이러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싶다가도 주인의식 소리 들으면 그런 기분이 그냥 쏙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회사가 잘 될 리가 없겠죠. 대표님이 그런 동기부여가 개개인한테 따로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어도 사이가 훨씬 좋아지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너희들이 회사를 위해서 충성해 이런 게 아니라 너는 어떨 때 열심히 일하고 싶어? 라고 물어보고 너가 열심히 일하고 싶은 이유를 내가 응원해 줄게. 이렇게 나올 때 이 개념을 조금 더 발전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하트 오브 비즈니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회사의 꿈과 직원의 꿈을 연결시켜요. 네. 그래서 개인의 동기부여가 회사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설정하면 직원들이 알아서 열심히 일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알아서 열심히 일하면 회사가 잘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스타벅스도 2000년대에 경영난을 겪은 적이 있대요. 그런데 이때 CEO였던 분이 하워드 슐츠라는 분인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고객은 2위다. 직원이 1위다. 직원을 먼저 챙겨야 된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제 경영이 어려웠는데도 직원들을 위해서 엄청난 손해를 감수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직원 교육을 위해서 전국의 매장을 다 닫았어요. 하루. 손실 비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직원들 의료보험에 들어간 돈 줄이라고 이 사회에서 압박을 했는데도 절대 안 된다. 의료보험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태평양 건너에 있는 대한민국도 스타벅스로 바글바글 하죠. 그래서 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직원들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거 이거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걸 아끼는 순간 회사가 추락을 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누구도 그런 회사 안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회사를 볼 때 이게 단순히 수익만 보거나 아니면 뭐 성과만 보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직원을 대하느냐도 살펴봐야 돼요. 예를 들면은 블라인드 같은 커뮤니티 있잖아요. 이런 데 가보면 회사 내부 분위기가 어떤지 조금 알 수 있거든요. 사실 이렇게 회사 분위기가 안 좋은 거 중소기업만 이런 게 아닙니다. 대기업 중에서도 작년에 어떤 큰 IT 기업 회사 분위기 너무 안 좋다고 많이 얘기 나왔잖아요. 저는 이런 거를 되게 유심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주변에서 그런 나도 그 회사 가볼까라 그러면 전 그런 거 말리는 거 당연하고요. 플러스 저는 그런 회사에는 투자하는 것도 한 번 더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그렇게 사람을 경시하는 회사는 열심히 일하고 싶은 직원이 없기 때문에 망하게 돼요. 그리고 반대로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회사는 직원들이 주인의식이 있는 것보다 더 열심히 일해주는데 회사가 잘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게 하트 오브 비즈니스가 말하는 비즈니스의 미래의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